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그런 새로 몸을 바꾸는 작용이 일어날 때 그런 경험이 이제 새로 몸 바꾼 그 과정에서 또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경험이 여기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어떤 우리가 소위 천재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는. 그것 또한 지금까지 경험이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발현되는, 즉 작용하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어떻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경험이 다 똑같은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주 기발한 생각도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아주 엉뚱한 생각도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존에 날아갈 수 없는 어떻게 이런 행동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다르면은 우리는 가령 한 사람이 아니라 가령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봐 라고 하듯이 수없이 많은 이런저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화의 경험도 있고 막 즐거웠던 경험도 있고 온갖 경험이 있는데 조건에 따라서 화로 드러나면은 화의 경험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화가 많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관대하고 어떨 때는 가령 사랑에 빠지면은 그동안 인색하던 사람이 인색한 줄도 모르고 아낌없이 주게 되는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건 하에서는 그 경험이 드러나고 어떤 조건에서는 이 경험이 드러나고 그것이 주로 드러나고 많은 부분 조건이 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고 작용을 하되 드러나지 않고 그냥 작용으로서 또 다음 작용에 또 작용이 또 작용하게 되고 또 작용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조건이 돼서 어떤 경우가 강하게 드러나서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런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맨날 바보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어떤 예를 들면은 일정한 조건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두각을 발휘가 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조건 하에서 과거의 경험이 드러나서 그럴 경우에 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바보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라든가 학교에서는 문제하고 바보고 전응하였는데 에디슨이 발명왕이 되는 것은 그 조건 하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조건이 그런 어떤 틀의 조건이 없는 경우에서는 그것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누구도 어떤 조건 하에서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어떤 틀에 매여서 드러나고 못 드러나고 하는 것일 뿐인 거지 어떤 사람이 재능이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즉 제가 맨날 이야기하다시피 우주 만물을 다 알 수 있는 경험이 다 이미 되어 있는 거다. 더 공부할 게 하나도 없다. 우주 만물 만상의 이치를 아는데 조금도 부족한 경험이 없다. 더 공부해야 될 것, 더 경험해야 될 것이 없는 거다. 단지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이 알아질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즉 생각을 계속 내가 한다는 착각 속에 있어서 모른다는 상태가 돼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전혀 그런 배운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스스로 이게 뭐지? 이렇게 그래서 탤런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도대체 공부도 안 했는데 내가 직접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것이 드러난다 라고 했을 때 탤런트다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으니 하느님이 주신 재능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탤런트라는 말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 교육 차원에서요. 이제 애들 현실적인 문제가 가서 애들 교육 차원에서 애들한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가 어떤 조건에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잘 드러나지고 하는가 그런 것들을 그 과정에서 그게 필요하겠어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되어지는 대로. 사실은 어떻게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은 어디에서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삶은 너무나 다양한 경험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되죠.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삶에서는 수없이 많은 상황에 부닥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어떤 생각에 얽매여 가지고 자식을 일정한 관점으로만 보니까 그것이 안 보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삶에서 그런 재능이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사실은 수없이 다양한 상황을 누구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단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 발견을 못해요? 일정한 관점으로만 보고 있으니 그런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식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 그렇지 않는 다른 모습이, 자식이 다른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다른 모습이 보이면은 그것은 엉뚱한 짓이고 쓸데없는 짓이고 불필요한 짓이고 미운 짓일 뿐인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한다는 관점에서 보니 그림 그린다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일 뿐인 거예요. 거기에 다 재능이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선입관 없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그냥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놔두면 돼요. 다 엄마는 엄마 일에 충실하고 그냥 그렇게 두면 스스로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그런 애들한테 음악, 무용, 뭐 다양한 연인 교육, 교육의 경험을 이렇게 해주게 함으로써 스스로 어디에 흥미를 느끼는가, 또 어디에서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는가, 그런 것들이 어릴 때, 그래서 그런 교육의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보님 말씀은, 교육 선생들이나 부모들 입장에서 근본적 마음가짐이랄까,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있는 그대로 실상을 수용하고 그렇게 관념에 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나님이 얘기하신 거는 교육 체계 속에서 퍼실리티를 셋업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뭐 학교 다니는 애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수학 공부만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미술 과목도 있고 음악 과목도 있고 해서 그런 체제 속에서 어떤 케이스 뭐랄까 어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해주면 아이들이 자기 탤런트에 맞는 것이 거기서 발현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하자 저렇게 표현하자 뿐인데 사실은 비슷한 경우인데 그런데 보세요. 그 또한 그렇게 해주는 것 또한 사실은 어떤 일정한 관념의 틀 속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정말 가령 예를 들면은 뛰어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느냐 결국에는 평균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즉 교양 있는 영국 시민 또는 영국 국민이 됐을 뿐이지 예를 들면은 위대한 예술가는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틀 속에 다시 또 묶여버리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뭐죠? 모차르트 영화가 뭐죠? 아마데우스를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공중음악과까지 됐고 이것이 바로 그때 그런 전임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하에서 만들어진 천재고 뛰어난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재능을 발견해서 재능을 키워져 가지고 공중악사라고 하는 최고의 그런 음악가가 된 사람이고 모차르트는 그런 틀에서 벗어난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변종이죠.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음이죠. 위대한 음악가는 사실은 틀에 얽매이지 않아서 스스로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냥 꽃피어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공중음악가가 여기에 대한 무한한 질투를 느끼죠. 나는 제대로 공부도 했고 제대로 교육을 받아와서 그랬는데 따라가지 못함에 대한 왜냐? 결국은 틀에 얽매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탤런트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은 거고 얘는 그냥 그대로 발현된 거죠.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것이 그런 탤런트를 발견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도 결국에는 그것 또한 일정한 개념의 틀에서 판단하고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은 그런 평균인을 즉 교양이 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교양인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을 뿐인 거예요.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돼야 비로소 우리가 천재라고 하는 그 틀이 스스로 깨지든 결국 그러한 교육의 틀에서 답답함을 느껴서 스스로 거기서 뛰쳐나오든 그 각성이 돼서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비로소 주어진 대로 그것이 발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매우 근본적인 중요한 예. 거고 그렇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동양적 입장에서는 많은 것이 이제 제도를 만들면 제도에 묶이는 그런 심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동양인들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서양 사람들은 선생들이 제도가 있어도 제도에 묶이는 것보다는 굉장히 자유롭고 그것에 대한 그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너머에 우리식의 이런 그 어떤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런 우리보다는 훨씬 덜 딱딱해요. 그래서 그 제도가 잘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악을 하나 가르치더라도 우리식으로 뭐 이렇게 이론을 가르쳐가지고 어떤 것이 스텝을 밟아가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그 편안한 자기의 발언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자적인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훨씬 플렉시블하고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참 이 말로 설명하다 보면은 다로님의 말씀이 타당하면서도 또한 그렇다고 그것이 좋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로 되어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어떻게 보면 틀에 얽매여서 억압됨에 의해서 결국 그것을 못 견뎌 가지고 터져나옴으로 해서 오히려 더 가령 자연의 이치로 뭔가 답답함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일어나서 결국 거기서 이대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대함이나 일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대한 사람은 다 동양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옳은지를 모르는 거다. 그렇죠. 네. 가령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예를 들어 사람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있는 한은 그것이 하나의 또 한계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답답하게 콱 막아둠으로 해서 그것에 뛰쳐나오는 무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플렉서블 하면서도 단지 크게 여유를 줄 뿐이지 결국에는 틀이 있는 것. 그래서 크게 틈이 있으니 그만큼 그 틀에 안주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대함은 나오기가 어렵다. 결국 그 틀도 깨야 되는데 대개 물고기를 좁은 데 해놓으면은 어떻게든 튀어나가려고 하든가 이래서 튀어나간 놈은 바다로 가서 살고 튀어나가지 못하면 거기서 죽는 거고 그러면 크게 여유를 줘서 지 마음대로 운전하게 되면은 튀어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 틀에 단지 클 뿐이지만은 그 틀에 안주하게 되는 어느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은 아무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큰 틀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좀 작은 틀에서 얘기를 하면 서양 교육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막 기를 쓰고 서양 교육을 시키려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시스템적인 건 훨씬 미국을 보내든가 아니면 한국 내에서도 외국인 학교를 보내려고 난리쇼를 부리는 것이 작은 틀에서는 그와 같은 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예를 들면 서양에서 그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하냐 오히려 동양적 억압 속에서 튀어나간 애들이 더 발현될 수 있고 서양 사람이 생각하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버리는 더 자유로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틀은 크든 적든 틀은 틀일 뿐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큰 틀이든 적은 틀이든 틀에 얽매임이 있는 한은 그렇죠. 근본적으로 편해진다든가 근본적인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양이 그런 교육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다들 편안하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적 수준에서는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 아는 사람 한 사람이 그 딸내미 그 얘기를 전에 한 것 같은데 딸내미가 중학교 졸업하고 아빠가 삼성에 이제 스카우트에서 오면서 딸을 데리고 왔는데 고등학교 여기서 외국인 학교를 보냈는데 얘가 그쪽에서는 자유롭게 지내다가 여기 와서 맨날 울고 다녀서 인생이 완전히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서라도 미국 돌아간다고 그래가지고 내내 그 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약속을
해서 넌 고등학교 졸업하면 꼭 미국으로 가서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을 지켜서 결국 돌아가 버렸어요. 예. 자, 그래서 바로 그런 거죠. 얘는 융통성 있는 큰 틀이 기준이 되니까 그 틀이 아닌 다른 틀에 오면은 그만 괴롭게 되는 거예요. 예. 또 작은 틀에 익숙한 사람은 큰 틀에 가면 그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게 그러니까 틀이 있는 한은 큰 틀이든 작은 틀이든 그것이 반드시 불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틀이 적은 틀이면 안 되고 큰 틀이어야 된다는 것 또한 생각일 뿐인 거지. 실제 근본적으로 편해진 것은 틀의 없음, 즉 관념 없음에 의해서 되는 거지. 어떤 관점의 바뀜이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반대의 경험이 애하고, 이제 애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칸만화를 그리더라고요, 혼자 할 때. 그래서 이제 학원 안 가고 남 수학영어 할 때 형들 사이에 앉아서 제가 그림을 그렸거든요. 칸만화, 카툰이라 그러나.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 전공이 저러니 캐나다나 미국에 가서 경험을 하면 참 좋겠다. 왜냐면 거긴 전공이 세분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이 다양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걔가 1년 미국 정부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 제가 쉴 때라 다큐멘테이션에서 보냈는데 저는 걔가 제 생각이죠. 지금 경험하고 나니까 잘 경험하고 그쪽으로 그게 어느 하나의 또 어떤 디딤돌이 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경험은 했어요. 새로운 문화에 가서 힘든 것도 경험하고 외롭고 뭐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왔는데 자기는 미국 별로더라는 거예요. 엄마 내가 뭐 영어를 막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아주 그냥 막 뛰어나가지고 뭐 아무한테나 가갖고 그냥 이렇게 오버하듯이 해서 뭐 친숙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안 되고 그냥 불편하더라. 나는 그냥 한국이 좋아요.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재수를 하고 지 나름대로 이제 전공을 찾아가는 이제 그렇게 지가 그냥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뿐이었지 정말 내 의도뿐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우리 애 통해서 또 다른 경험을 했어요.